2025년 묘향산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몰랐던 예언이 깨어났습니다. 이 영상은 그 오래된 예언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검은 용과 흰 봉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읽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대한민국의 북녘 묘향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끊긴 그곳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한도인이 있다. 그의 존재는 소문처럼만 떠돌았고 그의 말은 전해질 때마다 전설처럼 포장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묘향산 도사라 불렀고 몇몇은 그를 천기를 읽는 자라 믿었다. 그러나 정작 그 누구도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을 직접 들은 적은 없었다. 그 침묵이 2025년을 앞두고 깨졌다. 산속의 한 제자가 그를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기후가 이상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나라 안팎의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단지 시대의 흐름일 뿐입니까? 도사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하늘이 말을 하고 있다. 다만 듣는 자가 없을 뿐이지. 그날 이후 그는 천천히 말을 열기 시작했다. 조용히 적어 내려간 몇 줄의 문장은 제자에 의해 산을 내려와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마침내 한 장의 종이에 담겨 도시로 내려왔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 백두에서 피어난 연기와 남쪽의 바람이 만나면 한반도는 다시 쓰여질 것이다. 기억하라. 이 나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도사의 말은 두렵고도 신비했다. 그는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다. 그는 붕괴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전환을 말했다. 새로운 흐름이 오는 것이며 그 흐름은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대한민국은 하늘이 숨겨놓은 마지막 연꽃이다. 겉은 시들어 보일지라도 안에는 빛이 있다. 다만 그 빛이 드러나려면 먼저 어둠을 통과해야 한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안내였고 동시에 하나의 선택지를 던지는 말이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도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진짜를 보려 한다면 하늘도 움직일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 묘향산에서 시작된 작은 속삭임이 곧 나라 전체를 감싸는 메아리가 될지 모른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미래를 선택했는가? 하늘이 이상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낀다. 어느 날은 태양이 유난히 붉었고 또 다른 날은 별들이 사라진 듯 흐릿했다. 계절은 뒤섞이고 예측은 빗나간다. 봄인데도 눈이 오고 한여름에 찬바람이 분다. 누군가는 기후변화라 말하고 누군가는 지구의 분노라 부른다. 하지만 묘향산 도사는 그 현상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했다. 징조. 2025년 그가 말하길 이 해는 하늘과 땅, 인간의 경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해다. 천지의 벽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늘은 늘 신호를 보낸다. 다만 인간은 그것을 데이터로만 본다.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도사는 말했다. 2025년 하늘의 색이 3번 바뀔 것이다. 한 번은 붉게, 한 번은 검게, 마지막은 푸르게. 그 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건의 예고라고 했다. 첫 번째 붉은 하늘은 피를 부른다. 작은 충돌이 크게 번지고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인다. 진실은 사라지고
감정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분열의 틈에 어둠이 스며든다. 두 번째 검은 하늘은 어둠의 시간이다. 가짜가 진짜처럼 포장되고 진짜는 조롱받는다. 무엇이 옳은지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세상은 안개 속을 떠도는 배처럼 길을 잃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푸른 하늘이 열린다. 그것은 재건의 시기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일어선다. 그 시기에 깨어있는 자는 새로운 길을 볼 것이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맑은 새벽이 온다. 도사는 그 시기를 하늘문天门이 열리는 시간이라 불렀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영감을 느끼고 감춰졌던 진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꿈은 더 선명해지고 감정은 더 깊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렴풋이 느낀다. 지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 사람이 하늘을 본다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늘은 늘 마음 위에 떠 있다.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이 변화의 길 위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하늘은 단순한 대기의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메시지다. 경고이자 초대장이며 동시에 선택의 문이다. 묘향산 도사는 경고했다. 이번 하늘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귀를 닫은 자에겐 소리 없고 눈을 감은 자에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에겐 분명히 들릴 것이다. 하늘이 보내는 이동의 신호가 하늘은 단 한 번 문을 연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준비된 자들 뿐이다. 대한민국, 세상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작은 나라. 그러나 묘향산 도사는 이 땅을 시작의 중심이라 말했다. 그는 남한을 일컬어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라고 불렀다. 그 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를 아는 자는 극히 드물지만 도사는 단언했다. 2025년 하늘문은 남한에서 열린다. 그가 말하는 하늘문은 물리적 게이트가 아니다. 그것은 차원을 가르는 문이며 시대를 가르는 문이고 영혼이 깨어나는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은 선택된 땅에만 열린다. 왜 하필 남한인가? 그는 답했다. 이 나라는 고통을 통해 준비됐다. 분단의 상처, 외세의 간섭, 끊이지 않는 갈등. 그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불안 속에서도 웃었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그 모든 집단의 기억은 이 땅의 기운에 새겨졌다. 그것이 하늘이 남한을 문이 열릴 땅으로 선택한 이유다. 도사는 말했다. 하늘문이 열리면 빛도 들어오고 그림자도 들어온다. 그 문은 기회의 문인 동시에 시험의 문이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감각이다. 그러나 그 문을 잘못 사용할 경우 혼란은 곧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변화다. 감춰졌던 감정이 드러나고 누르고 있던 진실이 튀어나오며 무의식이 의식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도사는 경고했다. 이 시기엔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으면 그 어둠이 너를 삼킬 것이다. 하늘문은 단 한 번 열릴 것이며 그 문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 시기를 잡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아주 먼 훗날로 미뤄진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남한은 거울이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선택한 방향은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세계는 이 작은 나라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이 말을 과장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묘향산 도사는 과거에도 남쪽 땅에서 세계로 뻗는 빛이 있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묘향산 도사는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앞으로 다가올 혼란은 권력자의 교체가 아닌 리더십의 본질을 바꾸는 시험이 될 것이다. 그는 정치 지도자도 군사 영웅도 아닌 진정한 리더의 출현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 리더는 동방,
바로 이 땅 남한에서 등장한다고 했다. 그는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거대한 재산을 가진 자도 아니며 언론의 주목을 받던 유명 인물도 아니다. 그는 조용히 외롭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을 함께 견뎌낸 사람이다. 도사는 말했다. 그는 민중 속에 섞여 살았다. 욕망보다 책임을 중시하고 권력보다 질문을 던지는 자다. 기존의 리더들이 보여준 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통제였다. 그러나 새로 나타날 리더는 아래에서 위로의 감동을 만든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살아낸다. 자신의 삶이 곧 메시지이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2025년 하늘문이 열릴 즈음 이 인물의 존재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른다. 처음엔 의심이 많을 것이다. 그 사람이 과연 저렇게 조용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기운에 끌리게 된다. 도사는 이 리더를 동방의 바람이라 불렀다. 강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다. 세차지 않지만 끝내 방향을 바꾼다. 그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대신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리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를 따르는 무리도 함께 깨어난다. 그들은 조직도 정당도 교단도 아니다. 이들은 마음으로 연결된 집단이다. 통신망이 아닌 공명으로 이어진다. 묘향산 도사는 이 흐름을 가리켜 심령 공동체의 시작이라 했다. 이제 사람들은 이성보다 직관을 믿고 정보보다 파동을 느끼며 이익보다 진심을 선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자, 그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다. 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진정한 리더는 시대가 만든다. 지금 이 시련은 그를 부르고 있고 그 또한 준비를 마쳤다. 곧 그는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아, 이 사람은 달라. 그날이 오면 당신의 마음도 미세하게 흔들릴 것이다. 이것이 그를 따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라는 경고가 되는 이유다. 하늘은 상징으로 말한다. 묘향산 도사는 그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두 개의 상징을 꺼냈다. 검은 용과 흰 봉황. 검은 용은 북쪽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힘이다. 무력과 공포를 기반으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꿈을 키운다. 그 꿈은 단순한 통일이나 지배가 아니다. 그것은 정의의 탈을 쓴 야망이다. 절박함과 역사적 분노가 뒤섞인 검은 용은 자신이 세상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위험하다. 자신의 파괴를 사명이라 여기는 자만큼 두려운 존재는 없다. 반면 흰봉황은 남쪽에서 깨어난다. 상처를 품고 있지만 그 속에 맑은 빛을 간직한 새. 봉황은 용과 달리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는다. 눈에 띄지 않지만 고요히 성장하며 하늘이 부르면 그제야 날갯짓을 시작한다. 도사는 말했다. 이 둘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한반도의 대립이 아니다. 동방의 기운과 민족의 어비에 부딪히는 영적 전쟁이다. 검은 용은 힘으로 말하려 하고 흰 봉황은 빛으로 응답한다. 한쪽은 강압으로 길을 뚫으려 하고 한쪽은 공명으로 흐름을 바꾸려 한다. 이 대립은 곧 표면화된다. 총탄이 오가는 전쟁일 수도, 기만과 조작이 난무하는 정보의 전쟁일 수도 있다. 혹은 아무런 소리도 없는 영혼의 전투일지도 모른다. 도사는 경고했다. 사람들은 눈앞의 사건만 본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짜 무대는 인간의 선택 안에 있다. 검은 용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불안과 분열이 커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그래서 그는 사회를 흔든다.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갈라놓으며 불신이라는 연기를 뿌린다. 그에 반해 흰 봉황은
믿음과 연결을 통해 깨어난다.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작은 공동체들이 부활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을 향해 걷기 시작할 때 봉황의 날개는 펼쳐진다. 이 전쟁은 누가 더 센가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누가 더 깊은 곳에서 깨어나는가의 싸움이다. 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봉황은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 땅이 고통을 지나야 하는 이유다. 검은 용이 몰아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둠이 지나간 자리엔 더 이상 숨지 않는 빛이 피어오를 것이다. 검은 용과 흰 봉황, 이 두 존재의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당신도 나도 그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다. 앞으로 나설 자는 세상을 지배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사람이다. 묘양산 도사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인물을 신인 셴렌이라 불렀다. 신성 셴싱과 인간 성렌싱, 이 두 세계를 동시에 품은 자. 이 인물은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다. 어떤 이념에도, 어떤 교단에도, 어떤 권력에도 자신을 매이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길을 걸었고 그 길 위에서 수없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자다. 도사는 말했다. 신인은 시대가 부를 때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울림이 있고 지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를 따른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지혜로운 구도자다. 세상을 바꾸는 방식도 달라진다. 그는 법을 바꾸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그는 제도를 뒤엎지 않는다. 의식을 흔든다. 도사는 이 신인의 등장을 하늘이 준비한 시나리오라 불렀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신인은 정치인도 종교인도 아니다. 그는 말의 힘보다 존재의 힘을 지닌 자다. 그의 말은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침묵이 사람을 각성시킨다. 도사는 경고했다. 신인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것이다. 그를 알아보는 자는 깨어난 자이며 그를 조롱하는 자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있다. 화려한 말과 이미지를 좇을 것인가? 혹은 조용히 빛나는 진실의 사람을 알아볼 것인가? 신인은 등장한다. 그리고 그는 말할 것이다. 나는 이끄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함께 걷는 자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앞서가는 발자국이 아닌 곁에 있는 발걸음이다. 지금 그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도사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2025년은 문이 열리는 해다. 2030년은 길이 정해지는 해다. 그리고 그 사이 인간은 선택해야 한다. 빛의 길로 걸을 것인가? 어둠에 눌려 주저앉을 것인가? 예언은 끝났다. 하지만 여정은 지금 시작이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하늘이 준비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도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남겼다. 하늘은 움직인다. 그러나 인간이 먼저 움직일 때 그 뜻은 현실이 된다. 이 영상의 끝은 단지 한 편의 예언을 들은 마무리가 아니다. 당신 내면의 하늘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것은 단지 오래된 산속의 속삭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또 하나의 외침입니다. 지금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문을 보여줄 뿐, 그 문을 열고 걸어가는 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